숲은 누가 만들었나? 윌리엄 제스퍼슨 글, 척 에커트 그림. 짠짠짠짠짠. 숲은 누가 만들었나? 생각해 보았나요? 숲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이제부터 우리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화렵수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매사추세츠에 있는 숲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세상 어디서나 숲은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 태어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숲 이야기를 위해 조금 먼 옛날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이 숲이 있던 자리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200년 전인데? 200년 전 이곳에는 숲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아, 공룡 멸종한 후잖아요. 200년밖에 안 됐어. 200년 전이야. 200만 년 전이 아니고. 어떤 농부 가족이 정착해서 황무지를 일궈 밭을 만들고 있었대요. 어느 날 농부 가족은 이 땅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죠. 들판을 가로질러 부는 바람이 풀씨를 퍼뜨렸어요. 나무 열매를 쪼던 새들도 씨앗을 떨어뜨렸죠. 맑게 개인 날은 빛나는 햇살이 씨앗을 따사로이 비춰주고, 비 오는 날은 작은 빗방울들이 씨앗을 촉촉이 적셔주었습니다. 씨앗들은 싹을 틔웠죠. 이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온 땅이 껑충 자란 잡초들로 뒤덮였어요. 키 작은 민들레 어딨나요? 민들레 좀 안 보이네 여기는. 아무튼 키 작은 민들레도 있었고, 큼직한 노란 꽃을 피우는 미역치도, 작은 흰 꽃을 피우는 별꽃도 있었습니다. 열매의 흰털이 보숑보숑한 왕 고들빼기도, 키 큰 돼지풀도, 노랑 데이지도 보였습니다. 새 봄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식물이 뿌리를 내렸죠. 몇 년 사이에 이곳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 작은 풀 사이에 우엉이 자라고, 들장미 같은 가시나무들로 덤불이 우겨져 돼지는 더 많은 물기를 머금게 되었습니다. 검은 딸기나무도 자랐어요. 이렇게 생겼대. 블랙베리? 뭐야? 블랙베리? 음. 뭐예요? 이렇게 생겼나 봐. 검정색인가 보지. 작은 새들이 날아와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고운 소리로 우르무는 맷새, 쌀먹이새, 고양이 흉내새들이 있었죠. 둘지와 토끼들은 키가 큰 풀숲에 집을 지었습니다. 마못, 두더지, 뒤지들도 찾아와 땅속에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그러자 작은 동물을 잡아먹는 뱀도 찾아들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매와 올빼미들이 빙빙 돌며 먹이를 노렸죠.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거 봐. 예쁘다. 토끼. 토끼밖에 모르겠네. 아우. 농부 가족이 떠나가고 5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어린 나무 한 그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서 잘 자라는 히말라야 삼나무나 자작나무, 아니면 미류나무나 사시나무였을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나무는 또 하나의 양지식물, 스트로브 소나무였습니다. 언젠가 바람이 세게 불던 날, 가까운 숲에서 이 나무의 씨가 날아왔고, 그것이 싹 더 어린 나무가 된 것입니다. 소나무처럼 생겼죠? 그의 여름, 모습을 드러낸 어린 나무는 단 한 그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어린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죠. 멀리서 본 초원은 이제 진초록빛 작은 점이 알알이 박힌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스트로브 소나무들은 초원에 굳건히 뿌리 내렸습니다. 나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어떤 곳에 제일 먼저 자리 잡는 나무를 개척자 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스트로브 소나무지요. 다른 나무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이 소나무만큼 많이 자라지 못했거든요. 열려라. 소나무가 자라는 동안 전에 살던 새들은 다른 풀밭을 찾아 떠나고, 덤불에 사는 새들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방울새를 닮은 토이새, 휘파람새, 바위 종다리들이 이사와서 덤불 속에 집을 지었죠. 새들만 이사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쥐와 토끼, 작은 새들을 잡아먹는 족제비와 여우도 찾아들었습니다. 맨 처음 어린 소나무가 나타난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스트로브 소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무성한 솔가지가 햇빛을 가렸습니다. 예전에 자라던 풀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서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나무 숲속에서 살 수 없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뭘까요?
바로 어린 소나무들이었습니다. 무성하게 자란 소나무들 때문에 햇빛을 볼 수 없게 된 어린 소나무들은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 버렸습니다. 응달에서 잘 자라는 나무들만이 솔 그늘 아래에서도 싹을 틔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솔잎처럼 뾰족한 잎이 아닌 넓고 큰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 맞아요. 화렵수 들인 것이었죠. 물풀의 나무, 붉은 떡갈나무, 꽃단풍, 튤립나무들이 있었어요. 응달을 좋아하는 이 나무들은 소울 그늘 속에서도 쑥쑥 자랐습니다. 어린 화렵수들이 자라기 시작한 지 1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스트로브 소나무 사이사이에 이 새로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섰습니다. 나무들은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나무들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어떤 지역에서 나무나 동물이 다른 종류로 변해가는 일을 천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나무나 동물의 종이 이전에 살던 것의 뒤를 이어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기하다. 나무들 사이에 경쟁이 일어나 소나무가 자리를 잃어가는 동안 숲에 사는 동물의 세계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에 살던 들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도 보금자리를 지을 풀밭을 찾기도 힘들어서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빈 자리는 곧이어 비단 털쥐들로 메워졌습니다. 비단 털쥐들은 나무 줄기에 우묵하게 팬 구멍에 집을 짓고 여러 가지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화렵수들이 많이 자라면서 전에는 살지 않았던 아름다운 동물이 살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슴. 맞습니다. 사슴입니다. 화렵수가 자란 숲속에는 큰 몸을 숨길 곳이 많아 사슴도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에나 연한 나무줄기가 있어 쉽게 먹이를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붉은 홍관조들도 숲을 찾아와 나뭇가지 사이에 집을 지었습니다. 미국 솔새, 땅 미국 솔새, 목도리 들꽃 같은 새들도 찾아왔습니다. 다람쥐들도 찾아와 껍질이 단단한 나무 열매를 모았죠. 다람쥐들이 땅에 모은 열매 중에는 싹을 틔우는 것도 있었습니다. 농부 가족이 떠난 지도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숲에 폭풍우가 몰아왔습니다. 키가 큰 소나무들이 벼락을 맞아 몇 그루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소나무는 줄기가 부러졌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뿌리째 뽑혀나간 것도 있었어요. 벼락이 떨어진 나무에 불이 붙어 나뭇가지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르르 쾅쾅.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들이 쓰러졌으니 숲이 작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숲은 이런 죽음과 더불어 성장하기 때문이죠. 소나무들이 쓰러진 자리에서는 큰 나무들 틈에서 이제나 저제나 때만 기다리던 어린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곤충과 전염병이 다른 소나무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소나무들이 하나둘 쓰러질 때마다 붉은 떡갈나무, 물풀의 나무, 꽃단풍 나무가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와, 숲은 새록새록 울창해졌습니다. 농부 가족이 떠나간 지도 어언 80여 년, 1860년이 되었습니다. 들풀만 무성하던 초원에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섰습니다. 초원에 처음 뿌리 내린 스트로브 소나무는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숲은 온통 붉은 떡갈나무와 꽃단풍, 물풀의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생각해보면 숲은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년기가 뭐예요? 한참 어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는 중년기, 그 다음에 이제 늙어가는 노년기 이렇게 있겠죠. 중년기. 낮에도 어두컴컴한 나무 그늘 속에서 새로운 어린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노도밤 나무와 설탕 단풍 나무들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의 어린 나무는 햇빛이 거의 닿지 않은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붉은 떡갈나무, 꽃단풍, 물풀의 나무가 자라기에는 숲속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이 나무들은 더 많은 물과 다른 성질의 흙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 숲속에서는 붉은 떡갈나무와 물풀의 나무, 꽃단풍의 어린 나무는 찾아볼 수 없고 대신 어린 너도밤 나무와 설탕 단풍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단풍 나무는 어느 나라 국기에 나올까요? 맞습니다. 해마다 가을이 오면 숲의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렸습니다. 땅에 떨어진 나뭇잎과 잔가지는 천천히 썩어 기름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뭇잎이 썩어 생긴 이런 기름진 흙을 부엽토라고 합니다. 숲에선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랑 작은 벌레, 곰팡이들이
나뭇잎과 가지를 분해해서 좋은 흙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들은 부엽토에서 양분과 물을 얻어 기운차게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동물이나 곤충이 죽어 이런 흙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예쁘지? 농부 가족이 떠나고 1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나무를 뒤이어 무성하게 숲을 덮었던 붉은 떡갈나무, 꽃단풍, 물풀의 나무들이 쓰러져가며 너도밤나무와 설탕나무의 삶의 터전을 물려주었습니다. 너도밤나무와 설탕단풍은 나이가 많은 나무 아래쪽에서 낮은 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식물이 무리를 이룬 곳에서 이렇게 낮게 자란 나무들을 후계목이라고 합니다. 와우. 해마다 겨울이면 온 땅이 흰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오면 대지는 들꽃으로 수놓였습니다. 한 해에 두 해에 해가 바뀔 때마다 너도밤나무와 설탕나무들은 하늘을 향해서 팔을 더욱 길게 내뻗었습니다. 그 그늘에는 독미나리가 자랐습니다. 독미나리. 어느 틈엔가 붉은 떡갈나무와 꽃단풍, 물풀의 나무들이 한 그루 또 한 그루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숲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뒤로 150년이 흘러 192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숲의 왕좌에 오른 것은 너도밤나무와 설탕단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숲을 사랑하는 한 가족이 이곳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은 오래전 왜 찍어요? 그냥요. 농부 가족이 집을 짓고 살던 그 자리에 새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일구진 않았습니다. 숲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숲의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예전에 그 너른 들판이 하지마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습니다. 살쾡이를 닮은 슬아손